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건강 비타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참기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과 맛으로 우리의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죠. 그런데 혹시 참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참기름 절대 이렇게 먹지 마세요. 몸에 이상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기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참기름을 고온에서 요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기름, 왜 고온에서 조리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발연점 때문입니다.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7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롤레인 같은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또한 참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한데 고온에서는 이런 영양소가 산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이 생길 수 있죠. 결국 참기름의 건강한 성분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화된 기름은 트랜스지방과 유사한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1년 Journal of Food Science의 연구에 따르면 참기름은 저온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지만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년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Properties에서는 참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몸에 좋은 세사몰과 세사민 같은 항산화 물질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보고했어요. 쉽게 말해 참기름은 저온에서 사용할수록 그 건강 효과를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미역국을 끓일 시 미역을 볶으며 참기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볶는 시간이 짧고 열이 높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볶거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경우 산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기름 대신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한 뒤 국이 완성된 후 마지막에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풍미를 더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또한 고깃찜 같은 요리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조리되기 때문에 참기름을 초반에 넣어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리 과정 후반부나 완성 후에 참기름을 추가하여 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고온에서의 참기름 사용을 대체할 기름으로는 올리브유, 식용유, 카놀라유 등이 적합합니다. 참기름의 향과 맛을 살리면서 건강까지 지키려면 적절한 사용법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 참기름은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 혹은 완성된 요리에 첨가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참기름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참기름은 칼로리가 매우 높은 식품으로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 섭취가 과도할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참기름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섭취량,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참기름은 독성 물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어 맛과 향이 변질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산화 지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기름은 보관 방법과 사용 습관에 따라 품질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참기름 보관 방법. 냉장 보관 시 문제점. 기름이 굳거나 침전물이 가라앉는 현상. 참기름은 냉장 보관 시 온도에 민감해 고체 상태로 굳거나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참기름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 전 실온에 잠시 두어 굳은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거나 침전물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참기름 실온 보관 시 주의점. 햇빛과 열을 피하기,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참기름이 산패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빨라지므로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어둡고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찬장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장기간 보관을 위한 팁. 소분하기. 참기름은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면 사용기간 동안 산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용기에 덜어 자주 사용하는 양만 따로 두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산패가 쉬운 기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참기름에서 쿰쿰하거나 역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관 팁. 개봉 후에는 3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소량씩 구매해 신선도를 유지하세요. 다음은 참기름을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참기름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채소 위주의 식단에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1. 참기름 두부 스테이크. 조리 방법. 두부를 으깨고 다진 채소와 섞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밀가루나 빵가루를 약간 넣어 모양을 만듭니다. 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두부 스테이크를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참기름을 한두 방울 뿌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건강 포인트. 두부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며 참기름에 건강한 지방이 풍미를 높이고 포만감을 줍니다. 이 참기름 버섯구이. 조리 방법. 새송이, 표고버섯, 양송이 같은 다양한 버섯을 슬라이스합니다. 팬에 버섯을 살짝 볶아 수분을 날립니다. 접시에 담아낸 후 참기름을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건강 포인트. 버섯은 저칼로리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참기름은 버섯의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려줘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3. 참기름 드레싱 채소 샐러드. 재료, 신선한 채소, 참기름, 간장, 레몬즙, 다진 마늘, 통깨. 조리 방법. 참기름, 간장, 레몬즙, 다진 마늘을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를 준비한 후 드레싱을 뿌려 골고루 섞습니다. 통깨를 뿌려 완성합니다. 건강 포인트. 신선한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참기름 드레싱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고소함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 요리들은 모두 참기름의 고소한 풍미와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여 맛을 더한 레시피들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채식을 실천하는 분들께 적합하며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참기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추천 요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기름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참기름 관련 추천 상품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건강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비타민 연구소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